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FSD 베타 북미 전체 배포, 그런데 주가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FSD 베타를 북미 전체에 배포를 했지만 주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계는 월드컵 축제 중인데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이 요새 특이해요. 자, 무엇과 커플링 되고 있을까요? 무엇과 동조화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FSD 이연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45% 올랐는데 나스닥은 0.52% 떨어졌어요. 자,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를 맞이해서 오후 1시에 일찍 폐장을 했습니다. 좀 한산한 모습, 좀 보합권의 모습을 보인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지표들을 보면 뭔가 경기 침체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691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유가 역시 7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가가 76.55까지 내려와 있어요. 최근 주가의 반등은 미국 연준의 스탠스 완화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12월에 있을 다음 FOMC 회의 때는 50bp 즉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FOMC 의사록이 최근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만 중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연말과 내년 초를 결정할 만한 최대 이슈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중국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역대 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엄격한 방역을 지속을 해야 될지 그 전환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역시 경기 역시 안 좋게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25bp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글로벌 지금 통화 정책과 디커플링하는 모습이죠. 탈동조화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보완하려는 듯한 경제적으로 보완하려는 듯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는요. 애플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애플의 중국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 아이폰 생산의 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정저우 폭스콘 공장인데요. 최근 노동자가 2만 명이나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1.96%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전반적으로 하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나스닥 성장주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북쪽 위쪽 영역은 좀 빨간색을 띠고 있고 아래쪽 영역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1.96% 하락하면서 좀 밝은 빨강색을 띠고 있는데요. 애플이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단기 고점을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11,230 단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누그러뜨려진다면 나스닥이 좀 더 하락 횡보할 수 있으니까 11,230에서 1,500 정도를 박스권으로 잡고 계속해서 신압으로 주식을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나스닥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섭게 피할 구간은 아니고요. 천천히 주식을 잘 저축해 나갈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랑 종가를 보면 어떤 지수인지 빨리 파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랑 이 끝에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하고요. 이 첫 번째 차트는 혼자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첫 번째 차트는 34,347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트일까요? 자, 이것은 다우 지수 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20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나스닥 지수이고요. 3,10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상해 종합 지수예요. 자, 상해 종합 지수 중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국은 굴뚝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굴뚝 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다우 지수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근데 모습이 지금 이 나스닥 차트랑 상해 종합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지금 이미 다우 지수는 200일선을 뚫고 추세를 전환한 듯한 모습인데 아직 나스닥과 상해 종합지수는 추세를 전환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술 산업들이 중국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술주들이 중국의 많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 뭐 애플은 또 중국의 공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기랑 나스닥이 커플링 되는 모습, 동조화되는 모습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고, 이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중국과 동조화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 대비 저평가되는 모습은 역시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도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최근 확진자 수가 일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4월 상하이 봉쇄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뭐 물기둥이 두 개 크게 솟아오른 모습. 자, 이때는 4월 달, 3월 달이고요. 자, 이때가 지금 11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4월 달에는요.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상해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가 상하이 테슬라 공장도 한 달 정도 문을 닫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중국 상황을 보면 상해보다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광둥성, 충칭시, 베이징, 뭐 신장지구 이런 데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뭐 상해는 그래도 4월 달에 이미 크게 겪어서인지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철제 난간을 집어던지고 공안 차량을 뒤집어 버립니다. 지난달 노동자들의 대탈출이 이어졌던 중국 아이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약속했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확진자와 뒤섞어 기숙사를 배정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중국의 상황이 뭐 극악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글로벌 경제 상황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급망 붕괴 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자 뭐 물류 허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거의 지금 코로나 전 상황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다행히 아직까지 글로벌 공급망 이슈, 물류 이슈에는 커다란 영향은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애플의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상황인데요. 20만 명의 노동자가 현재 이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분의 1, 즉 2만 명가량 직원이 최근에 퇴사를 했고, 이는 뭐 애플에 대한 즉 팍스콘 공장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중국 GDP의 19.1%를 차지하는 지역이 봉쇄에 들어갔고 4억 명이 넘는 인구가 격리를 당했다는 분석 자료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계속해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 때문인지도 몰라도 12월 14일에 있을 FOMC 미팅 때 0.5% 금리 인상 확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최근에 75.8% 정도였는데 71.1%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게 반영이 되었는지 오늘 나스닥 지수의 하락도 다소 있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공급망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계속해서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확률이 약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70%를 넘기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5% 즉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은 아직 28.9%로서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트래킹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0.19% 하락한 182.86불을 보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7.8% 장대 양봉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조그마한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작은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겠는데 상승이냐 하락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 추세선대로라면 지금부터 또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테슬라의 200불 이하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가까이 투자하실 분이라면 지금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TTM 기준,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EPS 기준 테슬라의 PER을 살펴보면요, 3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6에서 38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지난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2분기죠. 이때 뭐 159에서 67 사이를 보였던 그냥 분기 PER 지수가 159에서 67을 보였던 이때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부터 확실히 흑자로 돌아서면서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50에서 한 80% 가까운 그런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PER 지수는 이렇게 낮아졌다니까 주가가 얼마나 싸졌다는 거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180불대를 보이면서 PER 지수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 PER은요, 테슬라의 최소 PER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년에 50% 이상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ER이 50 정도를 해줘야지 PEG가 1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PER 50은 정말 싼 PER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마감 EPS가 4.3불 정도 되기 때문에 4.3불 곱하기 50을 하면 215불이 나오니까 최소 215불까지는 올해 올라가고 마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40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베타 값은 1.38로서 나스닥이 작년 11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한 30% 정도 하락에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1.38 곱하기 마이너스 30% 하면 한 마이너스 42% 정도 빠지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의 정고점이 414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를 적용하면 240불 정도가 돼요. 자, 그러니까 215에서 240불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180불 대비해서 아직 뭐 30불에서 한 50불 이상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를 북미에 와이드 릴리즈 시켰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미 FSD를 구매하신 북미 사용자들은 누구나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파일럿 팀과 AI 팀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2년 동안 FSD 베타를 열심히 갈고 닦았죠. 뭐 2년 동안 뭐 10만 명이 넘는 북미의 FSD 베타 테스터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주면서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인간 운전자보다 더 큰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이드 릴리즈 시키면서 이제 오토파일럿 운행 마일이 100마일 미만이고 안전점수가 80점 미만인 차량에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FSD 베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안전점수가 68점밖에 안 되는데 이제 FSD 베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용자의 트윗도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24일 오후 와이드 릴리즈 공시를 했는데요. 25일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어요. 오늘 주가가 살짝 테슬라 주가 살짝 빠지면서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 베타 버전 11이 아니라 10.69.3 버전이 와이드 릴리즈 됐다는 겁니다. 자, 10 버전이랑 11 버전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싱글 스택과 이거는 뭐 더블 스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싱글 스택을 가지고 있는 11 버전이 좀 더 완성된 F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속도로도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FSD 베타로 운행을 하는 게 11 버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버전 간의 간극이 꽤 크기 때문에 이번 와이드 릴리즈가 10.69.3 버전이라는 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12월 달에 11 버전이 버전 11이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달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또 써요 메일릿에 따르면 새로운 구독자에게는 FSD 베타가 현재 배포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현재 와이드 릴리즈 기준은 FSD를 차량을 구매할 때 한 번에 일시불로 구매한 그러니까 10,000불에서 12,000불을 주고 구매한 사람들만 지금 와이드 릴리즈 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자, 한 달에 199불 내고 subscribed 그러니까 새로 구독한 사람들이 현재 많다고 하는데요. FSD 베타가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 이러한 월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와이드 릴리즈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와이드 릴리즈에 대한 그러한 영향은 좀 작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 테슬라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2월이 되면 버전 11이 와이드 릴리즈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FSD 구매자 사용자들 월 구독료 사용자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테슬라의 공시 자료를 보면은요 테슬라의 총 이연 매출은 9월 30일 기준 2.8 빌리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FSD 관련된 이연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 이러한 이연 매출을 이제 실제 매출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연 매출은 테슬라의 밸런스 시트에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채에서 나와서 매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는 이미 현금으로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는 반영은 되는 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는 EPS를 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일단은 2008빌리언을 다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1빌리언 정도만 매출로 인식을 할 것 같고, 이를 뭐 한 번에 인식을 할 수 있겠다, 4분기에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공시자료를 보면 뭐 12개월간 1빌리언을 나누어서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테슬라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면 한 번에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4분기 실적이 괜찮다, 차량 판매가 잘 진행이 되었다라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이 이연 매출을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분기당 순이익이 3에서 4빌리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연 매출을 인식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분기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자, 이거는 매출이지만 거의 순이익과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소프트웨어 매출이기 때문에 순이익률, 그 마진율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연 매출보다도 역시 중요한 건 4분기 딜리버리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단기 주가를 결정할 사항은 역시 4분기 테슬라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중국의 로컬 판매 가격도 4에서 9% 인하를 하면서 4분기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최근 4분기 판매량 예상치를 좀 올렸습니다. 11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41만 5천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수량은 42만 대까지 약 5천 대 정도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간 성장률이 딜리버리 성장률이 41.9%가 됩니다. 다만 테슬라가 예상을 했던 just under 50%, 그러니까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0% 정도 가까이 성장을 하려면 이번 분기에 약 한 45만 대 이상은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2만 9천 대니까 이 수량은 좀 넘어서는 수준의 딜리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딜리버리 예상은 올해 예상은 전년 대비 한 42% 가까운 성장인데요. 다만 생산은 50%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4분기에 42만 대 판매를 하더라도 생산은 약 46만 6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기업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역시 세미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12월 1일에 있다는 건데요. 세미는 테슬라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최초의 전기 트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및 고객 테슬라 팬 역시 5년 동안 이 차량을 기다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커다란 모멘텀, 커다란 이벤트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트럭의 인도는 펩시코에 인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CFO죠. 마틴 비에차는 계속해서 이 이벤트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요. 개인 주주들,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지금 이메일을 보낸 상황이에요. 초대장을 보낸 상황이고, 스팸 폴더까지 좀 확인해 봐라, 자신의 메일함을 세밀하게 들여다봐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거행되면 한번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뚜렷한 테슬라 관련된 호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에 테슬라가 400불 넘게 오를 때에도요, 허츠라는 렌터카 업체 차량을 모델 3를 10만 대 가량 인도하는 계약이 성사가 됨으로써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저는 그 호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허츠에 반하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반하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허츠가 안 사더라도 많은 디맨드가 있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은 호재로도 충분히 주가가 껑충 뛰어올 수 있는 수준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요, 테슬라 주식 쌀 때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